자, 오늘은 실제 견적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죠. 일단 첫 번째로 택배비인데, 그 택배비는 제가 그 기본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그 두 개가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비를 이제 보통 인건비라고들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 수수료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합쳐야 되니까 3,550원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형으로 봤을 때는 6,5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세변합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의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3배랍, 그거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3PL은 보통 경동택배로 들어가는 160cm 이상은 잘 안 받아요. 160cm 이하로만 받는다 보시면 돼요. 왜 160cm 이하만 받나요? 라고 한다면 약간 TMI인데, 그냥 그 택배를 컨테이너 레일에다가 올려놓고 그거를 처리를 해요. 택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부피가 큰 제품이나 어떤 포대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레일에서 굴러가질 않아요. 그 이상이 되는 것들은 본인들이 픽업을 안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무게에 대한 그 제한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부가작업비가 있는데, 부가작업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합보장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종을 이제 200원씩 받고 수량당으로 받는 거죠. 수량당으로 받는 게 있고 종류별로 받는 게 있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량당으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종을 이제 15개를 합포장하면 3,000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동전도 마찬가지예요. 동전도 100원씩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금액이 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박스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박스 비용들은 다 대부분 비슷해가지고 이거는 패스하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택배를 보낼 때는 배송비, 그 다음에 인건비, 부자재, 합포장비,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 그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건만 극소로 보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니까 3,700원이 들어가네요. 와, 생각보다 이거 엄청 비싸네요. 옛날에 이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20이랑 16이랑 12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0cm 자 있으면 그거 한번 갖고 와보세요. 진짜 초소형이니까. 그리고 이제 보관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팔레트 보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스큐에 대해서 받는 게 있고, 뭐 레그로도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이제 3PL마다 다른데, 보통은 팔레트 단위로 이제 받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28,000원이 있는데 스큐가 그때 당시에 많았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입고 같은 경우도 이게 상하차비로 받는 것도 있고 바코드로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입고 비용은 기본적으로는 100원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2,700원인데 이건 딱 봐도 작업비가 포함된 거죠. 제가 작업비는 따로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포함된 금액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출고비라는 것 자체가 대체로는 다 비슷비슷해요. 보통 출고비가 최저 단가 뭐 2,000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출고 작업비를 합치면은 대부분 다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합부장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해드렸죠. 동종이랑 이종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당으로 받는지 수량당으로 받는지 그 내용이 없는데, 아마 이게 부속서에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되고, 기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사은품이라든가 출력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합포장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부가제인데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박스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하죠. 보관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5,000원에서 35,000원 그 사이를 받는 게 이제 똑같죠. 그리고 입고 상하차비를 여기는 팔레트랑 박스 단위로 이제 받는데, 이렇게 받는 데도 있어요. 까대기라고도 많이 하시죠. 까대기로 받는 경우도 있고 팔레트로 이제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그 상하차 단위로 하기보다는 하나의 톤수에 굉장히 많은 박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박스당으로 계산해서 이제 받거나 추가 비용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박스당으로 이제 받는다고 하는 거고, 팔레트도 이제 마찬가지죠. 양품화 작업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건포만 된 걸 이제 양품화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비용을 받는 거고, 작업비는 이제 B2B 내보낸 그 비용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근데 보통 예시가 없으면은 수량당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를 기본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견적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을 물어보시면은 여기서 아마 견적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예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팔레트가 3만원, 여기는 렉을 이용하네요. 35,000원, 박스가 600원, 그리고 입고비죠. 쉽게 얘기하면 입고비가 600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업비라고 써있는데, 작업비가 아무래도 이거는 느낌상으로는 다른 데서 말하는 인건비죠. 그래서 제가 다 업체마다 내용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데는 작업비, 출고비, 뭐 인건비 다 내용들이 달라요. 근데 보통 보다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900원을 기본으로 받는 거죠. 보통은 900원으로 받을 거예요. 왜냐면은 100SKU까지라고 하는데, 처음에 오픈하시는 분들이 100SKU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업체가 커질수록 이제 더 많이 받는 건데, 그래서 900원을 이제 기본으로 받고, 밑에 하면 출고비가 있을 거예요. 900원 더하기 2,100원. 여기 2,100원인데, 그러면 900원 더하기 2,100원 플러스 박스까지 하면은 내가 보내는 그 출고 비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극소가 60cm니까 280원에다가 이제 3,000이니까 3,280원 정도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기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써있는데, 프로그램비예요. 쉽게 얘기하면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화주가 지는 게 아니고 창고주랑 창고의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2명이 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료인 건 당연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그냥 써놓은 게 아닐까 싶긴 해요. 그리고 아마 여기에 B2B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택배비가 2,000원대라는 거는 좋게 말하면은 맞는 말이고 나쁘게 말하면 일부러 작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돈 내는 게 결국엔 내가 내는 돈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선택적으로 옵션을 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어차피 내는 돈이라는 거죠. 다음 건 볼게요. 다음 거는 택배비가 2,300원. 네, 여기까지 보셨으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어딘가에 작업비가 있을 거예요. 자, 작업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죠? 작업비. 상온에서의 포장 작업비라고 써있죠, 여기는. 인건비라고 써있지 않죠? 800원이죠? 그러면 극소 기준으로 3,100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합포장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예요. 네. 5가지가 추가되면 물성에 따라 다른데 어쨌거나 한 주문건당 5개를 추가하면 수량당으로 100원씩을 추가로 받는다라는 거죠. 사실상 출고비는 솔직히 다 비슷해요. 가장 돈 많이 드는 게 사실상 합포장 비용이에요. 많이 내보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포장 비용이 진짜로 세요. 나중에는 가보면 보통 우리가 좋은 게 작은데 수량을 많이 구매하는 제품들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택배를 보낼 때 그 박스에 대한 효율성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합포장에 대한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합포장은 100원당 받는다. 근데 이거 동종 이종 구분 안 하고 그냥 다 똑같이 하는 거 보니까 팔레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참고사항들 이제 1장으로 했는데 보통은 이제 30일 기준으로 하니까 월 3만원 정도 이제 되는 거죠. 이코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죠, 박스당 하는 거 있는데 보통은 이제 상하차 비용을 톤다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40풀컨 기준으로는 60만원. 출고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작업비는 이제 박스랑 팔레트 똑같아요. 그리고 랩핑하는 것도 어차피 똑같고, 그리고 극소랑 소형에 대한 그 박스비도 생각보다,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 같은 경우에는 800원에 3,100원이고 거기다가 이제 박스비를 만약에 극소를 쓴다고 쳐도 3,600원, 800원쯤 하는 거죠.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가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뜯어봤었는데 다음 업체가 한번 볼까요? 기본이 3,100원이잖아요.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스 크기예요. 그 박스 크기가 80cm 이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극소로 빠지거든요. 근데 극소 기준으로 했을 때 3,100원인데 여기는 80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3,550원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내가 3,550원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은 박스 크기가 80 이하인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직접 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건데 그런 제품들이 진짜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걸 국에서 넣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80을 기준이라고 보시면 그게 훨씬 낫고, 50짜리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30cm 이거 갖고 와가지고 한번 재보세요. 굉장히 작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3,550원에 박스 비용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아마 그 작업비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는 박스비가 포함이 된 거냐가 가장 관건이겠죠. 근데 보니까 택배비, 인건비, 포장 부자재, 거기다 동영상 촬영이라고 하면 그 리얼 패킹 그쪽 말하는 것 같아요. 리얼 패킹이 뭐냐면 우리가 그 나중에 포장해서 내보낼 때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내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얼 패킹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제가 한번 뭔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3,550원 정도 받는다 라는 걸 이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은 다 80cm라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제품들은. 그 이하는 진짜 손에 꼽아요. 보관료가 뭐 이렇게 내용들이 많은데 1,000원, 그러니까 3만원 정도를 이제 보통 받는데, 보관료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게 있어요. 원스큐당으로 받는지를 봐야 돼요. 원스큐당. 여기까지 했으면은 웬만한 견적서는 다 보여드렸다 생각해요. 견적서를 보면서 아마 느끼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저 2개 정도 이제 알아가시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고비는 사실 웬만하면 다 비슷해요. 그리고 2,000원 출고비라고 하지만 그게 어떤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포장비랑 인건비를 통해서 그 비용을 따로 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는 비용은 3,000원 아래인 경우가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200% 이상 확률로 높아요. 3,000원 이상인 경우가. 그래서 그 포인트를 생각을 해두시고 가시면 좋고, 보관비는 아까 말씀드렸죠. 원스큐 단위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합포장을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 그거 꼭 보셔야 돼요. 막상 해보니까 3개 정도요. 그 3개 정도 보시면은 견적서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해석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견적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견적서 말고도 내가 3P를 선택할 때 어떤 포인트를 이제 봐야 될지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링크 아래쪽 고정 댓글에다가 영상을 링크 하나 남겨드릴 거예요. 그거 보셔서 내용 보시면은 3P 선택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게 다 귀찮다고 하신다면 저희 3P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인한테 맞는 베스트한 3P를 선택하는 기준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3PL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 이게 정말로 적합한 견적인지를 비교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본인한테 맞는 3PL 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